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5편 바람기의 시작. 아나시메네스를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인선은 일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숨 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물이 증발하는 것. 모든 것이 공기의 철학과 연결되어 보였다. 그런데 요즘 법한포구에는 다른 종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인선의 집 옆에 사는 미향 이모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미향 이모는 42살의 숙련된 해녀였다.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한 달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온 김 선생이라는 중년 남자가 미향 이모네 빈방을 얻어머물게 된 것이다. 김 선생은 폐질환으로 제주도에 요양을 왔다고 했다.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에 책을 많이 읽는 지식인 같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숙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향 이모의 모습이 달라졌다. 전에는 소박하게 입었는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자주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김 선생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어른들은 수군거렸다. 미향이가 바람이 났나 봐. 김 선생도 그렇고. 인선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바람기. 제주도에서는 불륜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왜 바람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 그것도 궁금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바람기라는 말에 바람이 들어간 것이 자꾸 신경 쓰였다. 며칠 전 저녁, 인선은 우연히 미향 이모와 김 선생이 바닷가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향 이모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고 김 선생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미향 이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김 선생의 답변. 인선은 가슴이 아팠다. 미향 이모의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아이였다. 이 평범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며칠 후 인선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나시메네스가 말했던 공기의 철학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 새벽 물질을 마치고 해안가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고개를 돌리니 아나시메네스가 다시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나시메네스 선생님, 무슨 일인가? 공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인선은 망설이다가 미향 이모의 일을 털어놓았다. 바람기라는 말의 의미도 설명했다. 아나시메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바람기라고 부르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네. 왜 하필 바람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아나시메네스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바람의 성질을 생각해보렴.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예측하기 어렵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바람은 경계를 넘나든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집 안으로도 들어오지. 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감정도 그런 면이 있어.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욱 그렇지. 우리가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이 갑자기 불어오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기도 해. 그래서 바람기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인선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뜻이에요? 바람은 자연의 일부야. 바람이 없으면 씨앗도 퍼뜨릴 수 없고 비구름도 움직일 수 없고 공기도 정화될 수 없어. 바람은 생명에 꼭 필요한 존재지. 아나시메네스가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문제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과 때를 잘못 맞추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이라는 바람도 마찬가지야. 사랑 자체는 아름다운 감정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을 맺은 사람에게 불면, 그리고 그 바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상처받게 되지. 인선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미향 이모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거든.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지. 아나시메네스가 일어나서 인선 옆에 앉았다. 바람을 생각해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나무를 쓰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려. 하지만 적당히 불면 시원함을 주고 생명을 키워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 그리고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선은 생각에 잠겼다. 미향 이모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어. 아나시메네스가 말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각각 다른 성질의 바람 같은 거지. 어떻게 다른가요? 에로스는 격렬한 바람이야. 갑자기 불어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려고 해. 필리아는 부드러운 바람이고 아가페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바람이지. 미향 이모가 느끼는 건 어떤 바람인가요? 아마 에로스일 거야. 갑작스럽고 강렬한 바람. 하지만 그런 바람은 보통 오래가지 않아. 폭풍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인선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바람은 항상 변해. 강한 바람도 언젠가는 잔잔해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도 해. 중요한 건 그 바람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거야. 아나시메네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람들은 종종 바람 때문에 큰 실수를 해. 바람을 따라가기만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바람과 함께 춤을 춰. 바람의 힘을 빌리되 바람에게 끌려다니지는 않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거야. 나무를 봐라.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아.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지. 인선은 이 비유가 마음에 들었다. 사람에게 뿌리란 뭐예요? 가족 약속,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야. 그런 것들이 단단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아. 그때 멀리서 미향 이모와 김 선생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전보다 좀 더 벌어져 있었다. 저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구나. 아나시메네스가 말했다. 뭘 깨달았어요? 바람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향 이모와 김 선생은 인선을 보고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다. 예전의 친밀함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나시메네스가 말했다. 바람은 영원히 같은 곳에서 같은 세기로 불지 않거든. 며칠 후 인선은 미향 이모가 김 선생에게 이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다. 김 선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힘들어 보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미향 이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폭풍 같은 바람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다. 인선은 아나시메네스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바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바람과 함께 춤을 추되 바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단순히 공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바람 속에는 생명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혜도 있었다. 바람아, 너의 모든 얼굴을 알고 싶어. 인선이 중얼거렸다. 바람은 대답하는 듯 더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